현금 부자들은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자들이 어디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 기회는 또는 2년까지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화부터 내고 시작할 거예요. 자, 이 말하는 사람 다 나와. 누가 현금 쓰레기라고 했어? 현금 쓰레기라고 한 사람 다 나와. 네, 불과 2, 3년 전에 현금은 쓰레기다. 모두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에 투자 안 한 사람 바보다. 이렇게 한 사람 다 우리 조사에서 불러내요. 여러분, 현금이 어떻게 쓰레기예요? 지금 현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부동산 하락장에서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금은 제일 큰 보석이자 선물입니다. 현금 쓰레기야. 야, 너 지금 누가 갖고 있으래? 무조건 지금 부동산 투자해야 돼. 단돈 2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있든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부추겼던 유튜버분들, 전문가분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줄 몰랐죠. 네, 그래서 이때 아마 현금을 다 써버리신 분들, 어디에 부동산에 묶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대출을 풀 연끌을 해서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지금 슬며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죠. 뒷짐지고, 자, 너네 힘들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웃고 계신 분들 누구예요? 현금 부자예요. 여러분, 진짜 현금 부자들은요, 지금 뒤에서 웃고 계세요. 제가 정말 최근에 이게 건물주분들과 몇몇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고점에서 이미 털고 나오셔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점쳐서 자산을 좀 매각하고 정리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웃고 계십니다. 지금 은행에 넣으면 이자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월세, 임대 수익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현금 쓰레기라고 부추긴 것도 잘못이지만 투자는 누구 책임? 내 책임. 그 상황이 급변할 줄 모르고 그 단편적인 시각만 가지고 투자했던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자, 유동성이 풀릴 때와 풀리지 않았을 때, 긴축을 할 때 투자 전략 비법이 달라야 합니다. 부자들은요, 미리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현금 부자들은 유동성이 풀릴 때와 그리고 풀리지 않을 때, 긴축을 해야 될 때, 고금리 시기와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투자 방법을 달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왜 발생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뒷짐지면서 웃고 있는 이 현금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음 장을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현금 부자도 있는데요. 현금 부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시기가 올 줄 알고 미리미리 긴축을 한 거죠. 상승장에서 더 먹으려고 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말하는 전고점이 아닌 그 아래에서 부동산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매각을 하진 않았지만 현금이 많이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현금 장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음식, 서비스업 이런 장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불황을 타지 않고 현금을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경기 불황을 덜 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요. 내가 부동산 초고수는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현금 부자는 아닌데 서민이었어. 그런데 상승장에서 집을 못 샀지만 내가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언제 투자할까 말까 마음속 깊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까 말까를 기다리면서 무주택으로 기다리고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데 만약에 1주택, 2주택자이신 분들은 분명히 부동산에 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 중에서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조금 여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대출도 없고 지금 아니면 내가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분들이죠.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부자들, 현금 자산 부자들은 미리미리 매각을 해서 선제적으로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한 거고요. 후순위로 말씀드린 그 무주택자분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더 집값이 폭락했을 때 폭락장을 기다리면서 집값을 저점을 찍었을 때, 더 떨어졌을 때 집을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상승장을 길게 보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부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더욱 부러워해야 할 겁니다. 이제 이분들의 쇼타임이 열릴 거예요. 왜냐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갈 예정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올랐고 이제 내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에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 겁니다. 물가가 약간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소비자 물가가 5%라는 굉장히 고물가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잖아요. 속도 조절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어지겠지만 고금리 시대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높고 고물가 시대, 금리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하락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은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을 번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떨어졌을 때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 기회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24년 5년까지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하락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더 떨어졌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하지만 부동산에 지금 물려 있어서 아무리 내가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내가 30억대, 40억대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풀대출을 받았는데 나는 자산이 부자야. 그런데 현금 동원력이 없으면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바짝바짝 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진 사람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쇼타임이 다시 열릴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조용히 웃으면서 줍줍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2013년, 14년, 15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때 불인이었거든요. 제가 20대 그때 초중반이었으니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현금 부자들이 줍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배웠는데 또 그 시기가 반복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부동산 상승과 하락장, 금리 인상과 하락장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미 고점에서 자산을 매각을 하고 여유 있게 있는 분들은 야, 내가 팔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작년 연말에 물렸잖아. 실제로요, 여러분. 제 주위에도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 그리고 올해 초에 많이 털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세입자도 들이지 않고 공실로 비워두면서 이걸 매각하려고 막 했는데 팔 타이밍을 금방 놓쳤어요. 정말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팔 타이밍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집을 내놨는데 비싸게 내놓다 보니까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급한 사람은 급매를 팔았지만 내가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상 가격으로 내놓다 보니까 수요가 붙지 않았고 갑자기 시장 상황이 막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팔 타이밍을 많이 놓쳤고요. 갑자기 막 전세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막 오르면서 이분들이 급급매, 초급매도 팔리지 않게 물리게 된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시장 상황이 나빠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을 산 다주택자 그리고 집주인 분들이 물렸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서 그래도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과감하게 매도를 했던 사람만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고점에서 현금화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부동산 부자들, 현금 부자들은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뿐만이 아니라 그 전 타이밍에 하락장에서도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의 정석이 뭐예요, 여러분? 매수하는 정석은 하락장에서 저점 매수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불인이 분들은 집을 오히려 팔죠. 그리고 집을 사서 물려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진짜 초고수 현금 부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남들이 하락장에서 던질 때, 물려있을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식과 너무너무 똑같아요. 하락장에서 끝까지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한다. 우리가 이거는 투자의 정석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물리고 그리고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지금 물려 있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투자를 할 거잖아요. 투자의 정석, 하락장이 오기 전에 자산을 매각을 하거나 현금화한다. 그래서 폭락장이 왔을 때, 저점을 찍을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매수 전략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시장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못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투자의 정석을 책을 보고 알면서 시장 상황에 못하면요. 못하는 이유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 살 때 나도 집 사요. 그 다음에 집 막 팔 때 갑자기 이따가 갑자기 막 많이 팔 때 팔아요. 그리고 그렇다 물려. 이렇게 남들이 할 때 똑같이 따라하면 분명히 물리거나 영끌에서 고점에서 집을 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집값이 고점을 찍으려고 할 때 팔아야 해서 현금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락장이 왔을 때도 완전 하락장이 오지 않았을 때 저점 매수를 어느 정도 해서 다음 상승장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현금화했을 때 지금 부자들이 어디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 여의도, 잠실 이 대장주 여러분 이런 대장주들이 상승장에는 굉장히 사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너도 나도 대장주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가격이 매일매일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장주의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은 조용히 웃고 있죠. 이렇게 대장주들을 또 폭락장에서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뒤에 여러분 꼭 보세요. 10년 뒤에 다시 이 대장주 가격이 올랐을 때 약간 고점 정점을 찍기 전에 이분들은 매각을 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다시 계속 반복해서 투자를 하면서 내 자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고수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금리와 고금리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 달라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풀릴 때 현금은 여러분
현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유동성이 막 풀려 있을 때 현금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투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끌어들일 때 긴축을 해야 될 때는 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은요 생각보다 파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물리면 5년, 10년 이상 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에 맞게 올바른 판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을 매도, 매수를 해서 부자가 되는지 한번 연구를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응원하고 있고요. 지금은 내가 물렸지만 내가 이번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도 아주 좋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현금 부자들의 투자 전략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다음에 꼭 성공하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댓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공부해서 다음에 상승장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